선생님, 제발 이걸 전해주시겠습니까?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천조각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최광수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광수는 오래전 국경초소에서 함께 일했던 지인이었고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제 손엔 금기를 담은 천조각이 남았고 그 새벽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준, 70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새벽 강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사는 제게 한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였고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 부탁은 제가 절대 건드려선 안 될 금기였고 오래전 제 곁을 떠났던 한 사람의 이름과 얽혀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새벽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국경 근처 작은 마을입니다. 젊었을 때 이곳 초소에서 일했고 이제는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무를 주우러 강가로 나가는 게 제 일상입니다. 나무를 주워다 팔면 쌀 한 돼, 옥수수 서홉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강물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졸졸 흐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는데 그날은 마치 강물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아침 일찍 나가야 좋은 것들을 주울 수 있습니다. 강둑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이 근처에는 가끔 노루나 멧돼지가 내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강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으며 손엔 찢어진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얼굴은 흙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선생님,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새벽의 정막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는 손을 뻗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으며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물어선 안 될 것과 알아선 안 될 것이 있다는 걸. 하지만 여자는 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천조각이었습니다. 이걸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조각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누군가의 물건을 전달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걸 그 사람에게.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름은 최광수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광수. 그 이름은 제가 오래전 국경 초소에서 함께 일했던 지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광수를 아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가족을 도왔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여자를 부축했지만 여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 손엔 여자가 남긴 천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조각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광수의 이름과 제가 낯익게 느끼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847. 그 숫자는 오래전 국경 초소에서 광수와 함께 근무할 때 자주 오가던 암호표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쥔 채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여자가 광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왜 이 여자가 광수의 암호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광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새벽, 저는 잊고 살았던 과거가 다시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강둑에서 조금 떨어진 풀숲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국경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가늘지만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에 쥔 천조각과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최광수, 2847. 그 이름과 숫자를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광수와 제가 함께 국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암호표를 사용해 교대 시간이나 이상 징후를 주고받았습니다. 2847은 그 중에서도 긴급 상황을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누군가 다쳤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쓰던 암호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 암호를 알고 있는지, 광수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쪽지를 전달하는 건 금기를 건드리는 일이라는 것. 국경 근처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물건이나 말을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초소에서 일했던 저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부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상처투성이 손, 젖은 옷. 이 여자는 강을 건너려다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다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더 가면 위험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 그 경계선 한가운데에서 이 여자는 멈춰 섰고 마지막으로 제게 이 부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자를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었지만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제 외투를 덮어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쪽지를 다시 꺼내 살폈습니다. 최광수, 2847. 그리고 쪽지 뒷면에는 희미하게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은.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한지은. 아마도 그 여자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쪽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여자를 그대로 두고 올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마을 보안원 2명이 제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벌써 여자를 발견한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저를 목격한 건 아닐까? 저는 서둘러 서랍을 닫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보안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성준 동무 계십니까?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원 한 명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가에 나가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무 주우러 나갔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보신 거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어둡기도 했고 나무만 주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안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국경 쪽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거 보시면 바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안원들이 돌아선 뒤 저는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보안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시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여전히 풀숲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선생님, 보안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면 큰일 납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십시다. 일단 숨어 계셔야 합니다. 여자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까지 위험해집니다. 이미 위험합니다. 쪽지를 받은 순간부터 저는 여자를 부축해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뒷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자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쪽지를 꺼내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최광수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자는 쪽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 가족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국경을 넘으려다 잡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남편을 풀어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광수가 국경을 넘으려던 사람을 풀어줬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경 초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수가 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 저는 오래전 광수가 갑자기 초소에서 사라졌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광수는 평소와 다르게 침울한 표정이었고 제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준아, 나중에 누가 나를 찾거든 내가 죄가 없다고 전해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광수는 이미 그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쪽지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쪽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남긴 겁니다.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쪽지를 가지고 성준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광수가 내 이름을 말했다고? 왜 저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선생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쥐었습니다. 광수는 제게 이 여자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광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광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남긴 부탁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손짓했습니다. 숨으십시오. 절대 소리내지 마십시오. 여자는 재빨리 방 구석 장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원 서너 명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성준 동무, 집안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집집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삽니다. 그러나 보안원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보안원들도 따라 들어와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보안원 한 명이 방 구석을 살피다가 장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다른 보안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방안을 살피던 보안원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밖을 보았습니다. 마을 반대편에서 보안원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보안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안원들이 떠난 뒤 저는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는 장롱 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숨어 계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러다 선생님까지.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쪽지를 받은 순간부터 연루된 겁니다. 저는 쪽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최광수, 2847, 한지은,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암호, 2847, 광수가 알려준 겁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으라고.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2847. 국경 초소에서 쓰던 암호였습니다. 긴급 상황을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저와 광수가 35 무렵이었습니다. 저희는 국경 초소에서 함께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광수는 유난히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광수는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성준아, 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규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나? 광수는 대답하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강을 건너려다 잡혔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면 그건 죄가 되는 거겠지?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생각도 하면 안 돼. 광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생각도 하면 안 되지. 그날 밤 광수는 제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준아, 만약 내가 사라지면 2847을 기억해줘. 2847? 그게 뭔데? 긴급 암호잖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2847은 내가 살았던 집 번호이기도 해.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광수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광수가 살던 집을 아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국경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쥔 채 다시 생각했습니다. 2847. 광수가 살던 집 번호. 그러나 저는 그 집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광수는 근무에 대해선 말이 많았지만 사생활은 거의 밝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광수가 밤마다 어디론가 움직이던 모습. 대부분 마을 쪽이었지만 가끔은 반대 방향,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광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선생님. 이미 위험합니다. 그리고 광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당신도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쪽지를 품 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마을로 가서 광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초소에서 함께 일했던 김동무에게 물었습니다. 김동무, 최광수 기억하나? 기억하지. 그 사람 갑자기 사라졌잖아. 혹시 어디 살았는지 아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국경 너머 산 쪽이라고 들었어. 근데 왜 갑자기 광수를 찾나?
그냥 궁금해서. 김동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국경 쪽이 시끄러운데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마. 알았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말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광수, 그 사람 국경 쪽 일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있었어. 사라지기 전에 혼자 자주 움직였어. 밤마다 누굴 만나러 다녔다는 얘기도 있었지.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광수가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한지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풀은 어깨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길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저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들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광수와 한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한지은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2847 우리 집.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광수가 말했던 2847번지였습니다. 상자 속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라진 뒤일 거야.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게 많아. 나는 한 가족을 도왔어. 그들은 강을 건너려다 잡혔고 나는 그들을 풀어줬어. 그게 죄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말이야.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들은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탁이 하나 있어. 한지은을 도와줘. 그녀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광수.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광수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제게 한지은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품속에 넣고 오두막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한지은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 가족입니까? 한지은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제 남편과 아들입니다. 광수가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지은은 편지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광수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한지은은 얼굴을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 남편과 아들은 이미. 저는 알았습니다. 한지은의 가족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남아 강을 건너려다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한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를 살폈습니다. 보안원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박성준 동무, 나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한지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밖에서 다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성준 동무,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원 6명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성준 동무, 집안을 수색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국경 근처에서 불법 월경자가 포착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신이 그 사람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안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비켜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롱, 마루 및 방 구석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지은이 다락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안원 대장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이상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안원들이 떠나자 저는 곧바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지은 씨, 어디 계십니까? 잠시 후 천장 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고 저는 사다리를 가져와 그녀를 내려오게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만 위험해집니다. 밖은 온통 보안원들입니다. 지금 나가면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녀를 안치고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지은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은 강을 건너다 잡혔습니다. 그때 광수 씨가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발각됐고 광수 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아들도 다시 잡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 살아남았군요.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수 씨가 저를 먼저 숨겨줬거든요. 그리고 성준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광수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제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광수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은 씨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남편과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준을 찾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저는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광수의 부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지은은 지쳐 잠들었지만 저는 광수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성준아,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강상류 쪽 동굴로 가.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상류 쪽 동굴. 광수가 말했던 그곳이라면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은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로? 강상류 쪽 동굴입니다. 광수가 알려준 곳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외투를 입히고 조심스럽게 강가로 향했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발밑은 미끄러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상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보안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험한 길이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드디어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입구는 풀과 나무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광수 씨가 말한 곳입니까? 맞습니다. 동굴 안은 건조했고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구석엔 낡은 담요와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수가 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숨어 계십시오. 제가 며칠에 한 번씩 물과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광수의 부탁이니까요. 제가 나무로 입구를 다시 덮고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이곳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동굴을 찾았습니다. 한지은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건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광수가 왜 당신 가족을 도왔습니까? 한지은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광수 씨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요? 광수 씨의 아내와 딸이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잡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광수는
자신의 가족을 잃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진 겁니까? 네, 저희 가족을 풀어준 게 발각됐습니다. 광수 씨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은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광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광수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었습니다. 광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한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숨을 죽이고 동굴 입구 쪽을 살폈습니다. 보안원 2명이 강가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동굴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 동굴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저는 한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결론만 또렷했습니다. 광수를 찾아야 한다. 광수가 살아있다면 그가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지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광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한지은은 두려움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광수를 찾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조심하십시오. 저는 동굴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광수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광수가 사라진 뒤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지만 저는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남긴 편지와 오두막, 그리고 284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성준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라진 뒤일 거야. 저는 끝까지 읽고 마지막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만약 나를 찾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근무하던 초소 뒤편 숲을 기억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초소 뒤편 숲. 그곳은 저와 광수가 가끔 쉬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초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걸었고 보안원들 눈에 띄지 않게 신중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초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으며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초소 뒤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가 울창했고 길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걷다 보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광수가 근무 중 잠시 앉아 쉬던 의자였습니다. 저는 의자 밑을 살폈습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아, 여기까지 왔다면 너는 진짜 나를 찾고 있는 거겠지? 나는 지금 국경 너머 산속에 숨어 있어. 하지만 오지 마. 너까지 위험해져.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해. 한지은을 지켜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광수. 저는 천 조각을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수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광수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광수를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광수의 부탁대로 한지은을 지켜야 하는가. 저는 천 조각을 품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지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은을 국경 너머로 보내는 것.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이곳에 머무르는 것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지은을 국경 너머로 보내겠다고. 그리고 광수에게도 소식을 전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동굴로 갔습니다. 한지은 씨,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국경 너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광수가 당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지키겠습니다. 한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뒤 밤에 국경 근처로 가서 사람들 눈을 피해 강을 건너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지은은 기력을 회복했고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밧줄, 음식, 물. 보안원들의 수색은 날이 갈수록 강화됐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어둠은 짙었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은을 데리고 국경 근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밧줄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허리에 묶으면 됩니다. 강물이 셉니다.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묶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광수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광수를 찾으십시오. 국경 너머 산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광수 씨가 살아 있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강가로 안내했습니다. 꼭 살아남으십시오. 반드시. 한지은은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으며 여러 번 휘청거렸지만 저는 밧줄을 꽉 잡고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은은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광수의 부탁을 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가 무사할지 걱정되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보안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한지은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한지은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광수를 만났을까? 저는 광수가 남긴 천조각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한지은을 지켜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그 부탁을 지켰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한지은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광수에게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조각을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창밖 너머 국경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길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새벽마다 강가로 나가 나무를 주웠습니다. 하지만 강물 앞에 서면 한지은이 떠올랐습니다. 그 새벽 강가에서 웅크리고 있던 여자, 광수가 지키려 했던 사람, 그리고 제가 선택으로 살린 사람.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광수야, 네 부탁을 지켰다. 한지은을 살렸다. 너희 둘이 부디 무사하길.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산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몇 개를 주워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새벽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광수의 부탁을 지킨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품은 채.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새벽 강가에서 시작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여자가 제게 남긴 부탁과 광수가 저를 믿고 맡긴 무거운 짐을 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지은이 무사히 강을 건넜는지 광수를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강가에서 나무를 주우며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남기던 한지은의 모습과 마지막까지 저를 믿었던 광수의 편지는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험했고 두려웠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 누군가의 부탁을 지키는 일,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일이 옳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험하더라도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성준, 70입니다. 오늘도 강가에서 나무를 주우며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새벽의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